오늘은 부동산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가 오셨습니다. 네. 도시계약학 박사하시고 거의 1타 강의하시고 리스트홈즈 대표를 맡고 계신 세 가지만 네, 세 가지만 소개하다가 다 끝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되게 귀중한 분 모시고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부동산 쪽만 지금 현재 네. 한 25년째 네. 강의도 하고 개발도 하고 네. 중개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 권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네. 오늘은 사실 갑자기 왜 부동산 개발의 전문가가 오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취지가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을 보시는 의사분들이나 네. 또는 이제 토지나 이 건물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좀 저희도 좀 제가 말씀드리던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시야를 좀 넓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출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투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강의를 할 때 네. 부동산 개발 과정도 강의를 좀 해봤고 네. 디벨로퍼 과정을 할 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의사 경력이 좀 있으시고 네. 어느 정도 자본금이 좀 되시는 분들인데 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처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은 되게 많으신데 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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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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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네. 강의를 하는데 밑에서 다다다다다 이게 치고 계신 거야. 네. 네. 근데 뭘 하고 계시나 했더니 노트북에다가 네. 제가 하는 말을 다 적고 계신 거예요. 아, 이분들은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공부에 깜짝 놀랐어요. 익숙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네네.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빨랐고 네네네. 그리고 실행하는 실행력은 모르겠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그 대표님 보셨을 때 의사분들이 과연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일단 네. 본인에 관련된 자가는 보통 있는데 네.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자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모아놨어. 네네. 근데 막상 이제 은행에서 네. 놔두고 뭐 그냥 굴리긴 좀 아까우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도 봤는데 네. 본인이 주식을 해서 몇 번 잃어보니까 네. 안전한 자산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네. 선회에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실 때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상가, 근생. 아, 그렇죠. 근생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근데 근생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생이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네. 상가가 도대체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저는 이제 상가 쪽하고 네. 아니면 좀 약간 규모가 있는 네. 좀 꼬마 빌딩 뭐 이 정도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장님들 많이 만나 뵈면 일단은 우선순위를 제가 항상 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 집 일단 1순위 대부분 1순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마련했으면 조금 이제 경제적인 여유나 투자의 그런 시드머니 생기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상가가 있는 것 같고 토지나 이제 건물이나 뭐 이게 거의 꼬마 빌딩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상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요즘에 이제 분양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대표님이 보셨을 때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하는지 좀 제가 여쭤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서울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강북하고 강남 나눠져요. 네. 일단 강북권에서는 우리가 보통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게 법률상 용어로는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아.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주택이라는 거가 한 사람 소유인데 네. 구분이 된 상태에서 월세를 내는 형태예요.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1층이 보통 근생이고 네. 2층, 3층이 보통 주택으로 돼 있어서 보통 한 4가구 정도 그다음에 네. 근생이 나와요. 네네네. 그 정도의 규모인데 네. 이게 이제 약간 상권이 좋은 지역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네. 1층도 근생이고 2층, 3층도 근생으로 쓰는 네, 경우가 네. 있고 네. 약간 이제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안쪽. 그죠. 네, 안쪽은 네. 근생을 다 넣기는 그쵸, 애매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층을 근생으로 넣고 네. 2층, 3층은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전세 임대를 네, 주택 네, 임대 네, 주는데 네, 네.
그런 형태의 건물인데 네. 대략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네. 강북권에서는 약간 소규모 한 80평 부지 정도에 있는 네. 다가구주택이면 한 20억, 18억에서 한 20억. 근데 약간 위치가 좋은 강남권으로 오면 네. 50억, 아. 50억 정도가 드는데 네. 근데 50억에 뭐 대부분 다 50억 현금 갖고 사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출 보통 이제 50% 정도는 받는데 네. 그럼 이제 강남권에서는 한 25억 정도 네. 선이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상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이게 뭐 70억, 100억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처음부터 100억대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적정 금액이 50억에서 네. 30억 정도 사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네. 네. 내가 50억짜리를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대략 한 25억? 음. 25억 주고 매입을 했을 때 네. 25억의 대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야? 네, 네, 네. 대출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 금액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차감했을 때 남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가구 주택의 주 수입원이 네. 매달 나는 다가구 주택에서 월 한 500에서 1000만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이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시는데 네. 최근에 상가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예, 예. 코로나 이후에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금액이 떨어지니까 네. 주저주저 하는데 예. 그래도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20억 주고 딱 만약에 꼬마 빌딩 샀어. 네. 근데 월세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네. 서울은 토지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지방보다.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네. 한 24억 정도에서 25억이 됐다. 네. 그럼 이제 그 양도 차익, 이걸 우리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20억에 매입해서 뭐 25억에 매각을 하면 네.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분도 계시고 월세를 뭐 1200에서 1300까지 맞춰서 자기가 받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월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득을 좀 노릴 수 있는 거면 네. 위치가 좀 좋은 맞아요. 상권이 상업 지역에 붙어 있는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강북이어도 위치는 괜찮은 지역이면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좀 그 건물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건물 투자하실 분들은 월세를 받아서 그냥 평생 가져가겠다는 게 그쵸.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에 이 수익률 자체가 거의 뭐 3에서 5% 정도 그죠.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지금 5%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남는 게 없는데 대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산의 가치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니까 그 차액으로 많이 보고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서 이걸 약간 노후의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진짜 자본 이득을 극대화시켜서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뭐 꼬마 빌딩 시작했다가 점점 뭐 중형, 대형까지 가는 그죠. 약간 그런 교두보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가구 주택 꼬마 빌딩 하면 수익률이 막 네. 좋은 거는 막 5%, 6% 막 이랬었어요. 금리가 네. 또 낮았을 때니까. 네, 네, 네. 뭐 이자를 제하고도 남는 수익이 많았지만 네. 지금 상태의 금리를 갖고 내가 네. 어떤 갭 투자 형식으로 간다는 거는 네.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자본이득을 노리려면 네. 이게 서울 지역이면은 또 괜찮지만 네, 네. 또 지방으로 또 갈 때는 네. 자본이득이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률이 높은데 네, 네, 네. 지방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만 해도 꼬마 빌딩이 한 8억에서 9억이에요. 엄청 싸네요. 8억 9억인데 네. 3년 4년 지나고 팔아도 네. 9억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자본이득이 별로 없는 거야. 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0억에 매입을 했어도 네. 23억, 24억 정도가 올라가니까 네, 네. 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지역이 어디냐를 먼저 잘 보고 난 수익률을 노릴 거냐 자본이득을 노릴 거냐를 일단 생각하고 난 다음에 네.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물건을 보셔야지 네. 나오는 대로 막 물건 보고 난 네.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목적 정한 다음에 네. 지역 선정하고 네. 그 지역에서는 나는 이런 목적으로 나는 매달 월세를 받을 거야. 네. 나는 아니면 나중에 양도 차익을 좀 더 가서 자본이득을 노릴 거야. 네.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약에 꼬마 빌딩을 사게 되면 대출 받고 이제 이자율이 그 전체에 대한 월세 그 이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죠. 잘 이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죠. 네. 본인 자기 네. 부담금이 좀 더 높으면은 네, 네, 당연히 네. 이자를 듣으니까 수익률이 나오는데 네네네.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네. 자기 자본을 뭐 100% 넣어서 나오는 수익률은 네. 솔직히 그런 거에 대체되는 게 더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올해 들어 좀 약간 낮아졌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회가 오기 시작한다면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네. 금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낮아졌을 때 네. 그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꼬마 빌딩 하실 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월세 수익보다는 이제 가치, 어떻게 보면 가치,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장기 투자죠. 그렇죠. 그런 개념, 자산 네,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걸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 이제 꼬마 빌딩이 한 그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사이를 그 정도로 네. 보는 거죠. 뭐 그 정도 정확한 사-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입지에 네. 따라 다르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네. 서울도 이제 중간으로 나눴을 때 네네. 강북 같은 경우는 평당 땅 가격만 네네. 평당 한 2,500, 3,000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만약에 80평이다. 네. 그러면 3,000으로 따지면 38에 24, 땅값만 24억이에요. 네네네. 24억인데 네. 이게 강남으로 가면 네. 강남은 평당 5천이 최소 5천에 6천이에요. 맞아요. 그럼 5천으로만 잡아도 58에 40억이거든요. 네네. 땅값이 40억이고 네. 일단 땅값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네네. 40억에다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예. 50억이 넘어가지. 그렇죠. 근데 이게 구축이다. 네, 그럼 이제 네. 건축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내가 그쵸.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쵸. 신축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거의 건축비를 좀 감가상각이 돼서 빼면 대략 한 50억대 정도 선이 네, 네. 강남 지역 주변의 네. 꼬마 빌딩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한 23억 정도 사이? 네,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지금 그 꼬마 빌딩만 얘기해도 벌써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요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질문들 드릴 건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첫 편을 마치겠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